횡보하던 시장이 오늘은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조정 좀 부담스러운 조정으로 느껴지는데요. 오늘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시장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14일 만에 순유입 전환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14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순유입 규모는 695억 원으로 이탈 금액을 감안한다면 크지는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음식료주 반등 시도입니다. 음식료주가 4월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낙폭 심화입니다. 시장 낙폭이 커지면서 증권주의 낙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음식료주 4월 만에 좀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오전에는 좀 반등세가 나타나다가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립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경기 방어주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일단 등락이 좀 엇갈립니다.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좋고 예상치를 밑돌았던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커지는 이런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식료주 하면은 경기 방어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곡물 가격이 오르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음식료주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음식료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주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성향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는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회사건 간에요. 곡물 가격의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더라도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겠지만은요. 지나고 나면 결국은 어떤 수요의 부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 2008년, 2011년에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 그걸 100% 어떤 가격에 전이를 시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상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요가 부진하면서요.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매출이 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온 경우가 펀더멘탈 상에서 자주 있었던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오리온이라든가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KTNG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음식료주 얼마 전에 제품 가격을 일제히 좀 인상을 했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짜리 재료밖에 좀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곡물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보다 지금 더 답답한 게 증권주일 것 같습니다. 증권주.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시황산업이긴 하지만 오른 것도 없이 낙폭은 또 제일 크게 나타나는 좀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 일단 부담되는 업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맞물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증권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둔화돼서 앞으로 조금 개선되는 방향은 좀 보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업종은 국내 시황 산업에 가장 이제 밀접돼 있고요. 주가 지수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 증권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투자 심리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한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일단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경기 둔화, 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등이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들이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이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기대했지만 지금 최근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이제 재정 절벽 2013년부터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는 예산 제한법이나 이제 세수를 증가시키고 감세하는 이제
좀 그만 폐지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그 연초 6에서 7조 원 정도 되는 거래 대금이 지금은 한 4조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8조 원 정도였는데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아서 거래 대금이 좀 높아야지 이제 수익성을 맞출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사들 같은 경우 대형 증권사 이제 주가를 보시면 뭐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삼성, 대우, 우리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20일 평균선을 이제 하회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 판매나 브로커리지 수익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상품들을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약간 종합해 보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둔화를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업종별로 업황이 영원히 좋은 업종도 없고 영원히 나쁜 업종도 없습니다. 또 뭐 증권주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뭐 가끔가다 나타나곤 하는데 문제는 당분간은 좀 증권 업종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뭐 계속 좀 부담을 안고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멀어지는 QE3 기대감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뭐 잠정치 나왔었는데 뭐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정치가 상향 조정됐고 주택 관련 지표는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한꺼번에 몰려서 나오다 보니 3차 양적완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요, 오히려 주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소위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FOMC가 회의가 열릴 때까지 아마 계속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신 대로죠.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달 발표 때보다 오히려 더 좋게 나온 것이고요. 주택 지표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베이지북은 완전히 결정타로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그 FOMC 회의록에도 결과를 보면 딱 이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확인됐을 때 그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이지북은 FOMC 회의 결의 내용에 어떤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준의 위원들이 어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학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지북이 연준회의에 뭐 또 상당히 좀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양적 완화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정말로 그야말로 확 좋아지든지 어떤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정말 끝을 모르고 또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현재 또 약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3년 전으로 뭐 회귀해버렸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 규제 뭐 강화한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글쎄요 현재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 굉장히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대준 연구원께서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205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준은 2009년에 기록했던 그 수준하고 이제 유사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3년 전으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그 주가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는 이제 은행업도 아니고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건설이나 석유화학과 관련돼 있는 산업재, 에너지 기업의 이 이익이 조금 하향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주가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규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뭐 7월까지 666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보다 좀 감소한 수치이고요. 한 3.6% 감소한 수치인데 이 수치 역시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도 약간 그 약화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좀 주가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판단해 보려면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9일 날 이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 산업 생산이나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 뭐 특별히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그런 컨센서스는 좀 약한 상황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10월에 이제 지도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떤 투자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수가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3월 달 양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때까지는 중국 지수가 약간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와 같은 수준을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기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분간 그러면 중국 모멘텀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그 여갈피 매매를 통해서 한 3천억 위안 정도의 그 유동성을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동성 같은 경우에 이 유동성을 이제 기업이 좀 가져가려고 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실제 금리 자체가 한 7% 정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투자를 일으키기가 어렵고요. 또 수요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일으켜도 마땅히 그 금액을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연초 뭐 1, 2, 3월 달만 해도 중국이 2분기에 바닥 찍고 하반기엔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망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아니라 3분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으로 좀 일단 뭐 논란의 축이 좀 이동하고 있는데 중국 일단 조금 상당히 좀 불안 요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00선 붕괴입니다. 장중 1900선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붕괴가 됐었고요. 그나마 어저께 같은 경우에 오후 들어서 연기금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샀었습니다. 연기금이 그야말로 시장을 올려가면서 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연기금이 일단 뭐 주식을 좀 소폭 매도를 하다가 1900선이 깨지는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800억대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연기금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뭐 좀 지킬 수 있는 건 연기금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자신도 어저께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상반기 중에 보면, 물론 상반기 7월도 마찬가지지만요, 연기 매매 적극적인 매수세는 1800 초반 내지는 1800이 떨어졌을 때 시장의 버팀목이 됐던 것이었고요. 1800 이상에서 1900 넘어서까지는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눈에 띈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은 많이 사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산 적이 없었는데요. 1900대에서도 어저께 적극적으로 2500억 정도 샀죠. 최근에 1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샀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1900이 이제 깨질 뻔하니까요. 주식시장에서 또다시 오늘도 860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아마 종가까지 하면 1000억 정도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시황이라든가요. 정책적인 어떤 금융당국에서의 입장에서야 좀 가격대에서 한번 진일 보한 성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시장이 다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연기 외국인까지 같이 사면 폭발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요. 외국인이 팔고 있는 시점 오늘까지 하면 거의 3일째 팔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그나마 버팀목 역할하는 것은 충분하고요. 아주 시장이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일주일째 좀 사고 있는 주식 중에서요. 특징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사는 것 중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현대기아차의 매출 그 이상의 증가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죠. 그것이 발표된 날 이후부터 좋은데요.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이 구조가 많이 좋아진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주가가 쉬고 있지만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지켈이나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고 있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주시장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연기금이 사는 것은 분명한 특징이 있죠. 아주 조그만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크면서도 시장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고 배당까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시장이 혼탁할 때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글쎄 뭐 1900이 깨지면은 사실은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나마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 어제 주식 사는 걸로 봐서는 실탄도 조금 넉넉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눈여겨볼 종목,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한국타이어,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프로그램 매물인데 사실 뭐 매수 차익 잔고가 최근에 수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항상 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장세를 끌어내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대준 연구원께서 글쎄 뭐 프로그램 매물이 앞으로도 또 장세를 교란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물에 따라서 이제 하락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 차로 인해서 이제 매수, 매도 사인이 나오는데요. 최근 프로그램 그 잔고 같은 순차익 잔고는 어제까지 4.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올해 최고치까지 이제 그 증가하면서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이 매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좀 이게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론 베이시스가 이제 선물과 현물이 이제 같은 가격이 되면서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그 프로그램 그 매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 6천 계약 정도 선물을 순매도하면서 이 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9월 만기일까지 오늘처럼 계속 프로그램 그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9월 만기일까지는 좀 어느 적당한 수준에서 약간 좀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이제 역전되는 백오데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 중심의 이 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이제 출회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식이 조금 지금보다는 더 큰 폭으로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백오데이션 상황 지금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 이 가능성을 최근에 워낙 들쭉날쭉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이제 뭐 높아지고 있다, 낮아졌다 이렇게 시장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베이시스가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아직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먼저 어떤 그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확인하신 뒤에 좀 만기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보려면은 앞으로는 지금 뭐 당분간 뭐 9월 만기일까지가 대상이겠죠.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혹은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가 역전된다 그러면은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안 오길 좀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시장도 급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더불어서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 최근에 많이 선전했는데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